이제 저희가 일단은 방학도 있고 이런 시간을 뭘 하면서 보내면 좋을까 해서 파이썬을 스터디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파이썬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 하는 게 일단 제일 고민이었는데 파이썬 스터디식으로 운영을 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가르치는 역할을 이제 돌아가면서 맡아서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혹은 일주일에 두 번이나 한 번씩 이렇게 자기가 일정 부분 시간을 준비해서 이제 발표 서로 실습 같이 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도 같이 풀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지 혹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할 것 같고 이제 다만 이제 파이썬을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기초적인 부분으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어느 정도는 알아야 이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목표를 만드는 거는 이제 앱을 만드는 게 목표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게 거의 처음에는 복사 붙여넣기로 지도 앱을 일단 만들려고 하고요. 복사 붙여넣기로 하니까 이제 사실상 거의 뭐 코드를 뜯어본다든지 이제 복붙한 걸 가지고 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수준으로 해서 얼마 어렵지 않게 하리라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작업해서 저희만의 특색을 입히는 그러니까 저희만의 컨텐츠를 입히는 작업을 앱을 이제 만든 후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 있어서 파이썬 스터디 이거는 확정적으로 할 건데 이제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공유를 좀 하고자 해서 지금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 앱 개발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게 싫거나 혹은 다른 걸 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지도 앱을 일단 불러와서 거기서 이제 지도에다가 뭘 띄우는 GIS 여러분들 수업 듣고 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도에다가 뭔가를 추가해서 보여주는 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기에 뭘 보여줄 거냐를 하는 거를 여러분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두 가지 질문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같이 할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많이 없으니까 캠핑 사람이 한 사람씩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연재부터 이야기 해주면 좋겠네요. 일단 파이썬 그 하면은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냥 끝나기 전까지 2학기? 어, 일단은 저희가 그 기초적인 문법을 다 하고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기초적인 문법 강의를 보니까 일단 방학을 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이나 아니면 시간을 좀 길게 한다고 하면은 한 달 정도 안에는 기초적인 문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거 끝나고 진행되는 거 보고 어느 정도 듀를 잡고 만들지를 생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 지금은 프로젝트식으로 그러니까 스터디식으로 운영되지만 이제 다 끝나면 프로젝트로 따로 이제 운영이 될 예정이라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그 진도 모집을 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 같이 동아리 활동으로 음, 진행하나요? 다 같이 그러니까 특정 뭐 논문 한다든지 이런 멤버 말고는 다 같이 진행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안 하면 그냥 뭐 저희 동아리 더 이상 안 있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연재의 의도는 이걸 파이썬이 뭐지? 파이썬을 왜 꼭 음, 해야 되냐? 뭐 이게 이제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음, 파이썬이 우리가 그 왜 제가 연구하거나 할 때 주로 R 가지고 하는 거 봤죠. 그러니까 뭐 직접 뭐 돌려보지는 않더라도 뭐 저런 게 있나 보다 뭐 정도 다른 학생들 그 연구하거나 이런 거 하는데 본 이렇게 언뜻 뭐 영상을 계속 제가 올려줬기 때문에
중간에 아마 봤을 것 같아요. 근데 R하고 그 약간 파이썬의 어벽이 약간 다르긴 하는데 그 파이썬하고 R이 현재 대세긴 해요. 대세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가서 그 회사 뭐 도시 계획 쪽 분야든 아니면 뭐 부동산 관련된 분야든 아니면 그냥 뭐 대기업이든 제가 장담컨대 무조건 만나요. 무조건. 다만 이거를 잘 하냐 못하냐는 지금은 선택의 문제예요. 지금은 선택의 문제인데 한 10년 정도 뒤, 10년 뒤면 되게 먼 후일 것 같지만 그 여러분이 회사 가서 10년 뒤에 후배를 만난다는 거는 생각보다 나가서는 얼마 안 지나면 곧 만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후배들은 이 거의 파이썬이나 R을 탑재하고 올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거의 그런데 그 회사 내에서 지금은 그 옵션이 있는 사람하고 옵션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경쟁력이 돼요.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이 회사에 취직을 한다거나 갔을 때 기회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는 거의 뭐 명약관화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건 되게 어려워 하실 수 있고 안 익숙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전에 그냥 했던 방식 뭐 이런 걸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R이나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 업무 효율성을 훨씬 월등히 높여주니까 실제로 그 엑셀 여러분들 오늘 뭐 도시 계획 도시 경제학 수업 들은 친구들도 있고 엑셀 하는 거 잠시 봤죠. 다른 뭐 엑셀 써본 적 있잖아요. 지금은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되게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쯤에는 어 회사에서 엑셀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 것도 아닌데 처음에 엑셀을 쓸 수 있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경쟁력으로 명확하게 결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엑셀 써보면 되게 효율적이잖아요. 한 작업들 한 셀, 이 셀 했던 거 그냥 상대적으로 이렇게 쫙 긁으면 한 번에 쫙 다 계산이 되고 이런 신세계가 열리는 거라 가지고 그리고 한번 펑션으로 쭉 만들어 놨던 거 있으면 쭉 긁으면 그냥 바로 다 계산이 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회사에서 업무 능력의 차이가 되게 크게 났던 시점이 있어요. 지금은 엑셀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 대학교 졸업한 친구 중에서는 거의 없어요, 사실. 그런 정도인데 파이썬이 요즘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초등학생들도 요즘 레고처럼 블락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코딩을 해요. 아주 쉽게는 그냥 뭐 있는 코딩을 그대로 쓰기도 하고 그냥 그 다음 조금 지나면 이 로봇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막 움직이는 코드 이런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변화하고 있고 10년 정도 지나면 그 못하면 도태되는 게 될 거다 뭐 이런 건데 그럼 이제 R하고 파이썬하고 차이점이 뭐냐? R은 주로 제가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현상들을 팩트를 파인딩하는 팩트 파인딩하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나중에 뭐 제가 부동산 시장론이나 다른 수업을 에서 제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 생각해봐요. 우리 반에 그 중간고사 예를 들어 성적이라고 칩시다. 뭐 한 과목인데 한 과목 중간고사 시험을 쳤는데 중간고사 시험을 한 명은 누구는 100점을 맞고 누구는 뭐 10점을 맞고 누구는 5점을 맞고 90점을 맞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야 우리 반 성적이 지금 몇 점 정도 되지? 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누구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평균값을 쓰죠. 평균값이 뭐 80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 우리 반 수업 듣는 학생이 30명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 그 80점이 안 되는 학생도 많을 거 아니에요. 80점 넘는 학생도 있고 정확하게 현상들을 어떻게 요약해서 설명을 하느냐는 사실 그 경우에도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30명이나 되는 사람을 하나의 값으로 요약을 했는데 평균이라는 값으로 요약을 했을 뿐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평균 말고 다른 지표로 설명을 할 수도 있죠. 모드 아니면 뭐 중간값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있는 현상들을 요약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게 예를 들어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요약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구술하는 과정의 일부가 생략되고 그다음 필요한 내용으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를 다 A가 B한테 정확한 팩트를 설명하고 싶다고 설명을 했지만 그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데이터들 뭐 요즘은 빅데이터를 쓴다든지 뭐 로데이터를 가지고 어쨌든 데이터를 클리닝을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상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뭐 그래프 쉽게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표를 쓴다든지 그래프를 그려준다든지 뭐 그래프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다이어그램을 그려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방식들이 R이 되게 뛰어나요. 그러니까 요약도 하고 분석도 하고 뭐 이런 게 R이 워낙 뛰어나고 생각보다 되게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뭐 그게 일반적으로 그 시장들이 되게 커져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주로 많이 했던 작업들 아니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빅데이터를 클리닝하는 작업들 아니면 뭐 시뮬레이션을 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은 R로도 할 수 있어요. R로도 할 수 있고 파이썬으로도 아까 말했던 그런 분석들을 할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분석은 R이 좀 더 쉽게 그 적은 코드로 쉽게 그걸 분석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파이썬은 그런 내가 예를 들어 윈도우에서 아니면 뭐 앱 프로그램들 다양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서 쓰고 싶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파이썬이에요.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싶다.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고 빅데이터 클리닝도 쉽게 할 수 있고 GIS에서 하고 있는 이제 클릭으로 하는 작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클릭으로 하는 작업들을 특히 뭐 지오 프로세싱 같은 것들을 이제 코드로 짜놓으면 데이터가 바뀐 것만 있으면 그 데이터 명칭만 살짝씩만 바꿔주면 살짝씩도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 데이터가 입력되는 부분을 한두 개만 딱 만들어 놓고 나머지 코드를 그대로 쭉 이제 연결되도록 해놓으면 새로 데이터 읽어들여서 그거 몇 줄만 바꾸면 전체를 몇 시간 동안 혼자 돌도록 시킬 수도 있고 뭐 그런 작업들이 파이썬이 엄청난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그 실력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졸업하고 나서 기회들도 되게 달라져요. 요즘에는 그래서 파이썬이나 R 같은 것들을 그 실업계 고등학교 있잖아요. 뭐 공고 뭐 이런 요즘 뭐 마이스터 고등학교 이런 데서도 다 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레벨이 아니라는 걸 일단은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다만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다루는 것하고 특히 사회과학을 했던 사람이 그걸 다루는 것하고 컴퓨터 공학과 나온 친구들이 하는 거 아니면 마이스터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 영역들이 조금 달라요. 특히 사회과학을 다루는 사람들은 어떤 분석들을 아니면 뭐 그런 툴들을 쓰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는 능력 이게 상대적으로 강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특히 지금 뭐 그 파이썬 같은 경우는 여러 앱 그 라이브러리들 중에서 뭐 펜다스 아니면 지오 펜다스 이런 펜다스 그게 되게 유명한 라이브러리들인데 그 GIS 데이터를 쉽게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손철 교수님한테 수업을 듣고 있을 텐데 GIS 수업 그게 클릭으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어떤 업무를 딱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혼자 시켜 놓고 쉽게 이게 계속 동일 반복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파이썬이긴 해요. 그래서 인영이가 이야기했던 거의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목표는 듀는 아직 안 정했지만 현재 잘 이야기해 줬어요. 그 듀를 좀 정해가지고 한번 앱을 만드는 것까지 가보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한번 그 R도 똑같고 파이썬도 그렇고 모든 프로그램들은 카피 앤 페이스트부터 시작해요. 일단 그대로 뺏기는 것부터 해봐야 이제 많이 늘게 되고 또 하나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그 프로그램을 써봐야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냥 파이썬 이런 거야. 그럼 처음부터 그 아주 기초부터 쭉쭉쭉쭉 배워가는 것도 있겠죠. 우리가 근데 뭐 컴퓨터 공학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그렇게 모든 그 명령어들을 다 써볼 수도 없고 필요에 따라서 구글링 하면서 찾아가면서 쓰면 되거든요. 다만 그걸 하기에 적합한 방법은 그 목적부터 명확하게 이걸 가지고 뭘 해보겠다라는 목적을 해보고 그거 하는 과정에 인터넷도 찾아보고 서로 이제 코드도 짜보고 쉐어도 해보고 쉐어하면서 이제
배워가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인영이가 조금 스킵하고 간 거는 왜 이게 필요하냐라는 부분이 좀 빠져 있으니까 뭐야 우리 뭐 홈리얼 그 부동산 관련된 거 아니면 도시계획 이런 거 분석하는 거 배우러 같이 해보자고 이제 동아리 하는데 이걸 안 하면 나가라고 하니까 당황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근데 다만 되게 필요해요, 진짜. 필요해서 가능하면 이거를 같이 하면 능력들이 되게 올라갈 거고 취업 시장에 나갔을 때 그냥 해보는 거하고 그래서 지금 인영이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앱을 어쨌든 언리얼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를 만들면 나중에 뭐 그 자소서 있잖아요. 자기소개서 졸업하고 쓰거나 할 때 이런 앱들을 뭐 동아리에서 이렇게 만들었고 직접 시연도 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동아리에서 만들면 누구든지 오픈해서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본인의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네,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네. 분명히 필요해서 이거는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렵게 느끼면 조금 천천히 가면 돼요.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게 못할 수준이 진짜 아니라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 계속해. 그, 그, 만약에 하면은 대면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계획하신 게 있나요? 음, 일단 뭐가 더 효율적일지 몰라서 대면 그러니까 수요를 받고 대면이 많이 하고 싶으시면 대면으로 진행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대면이 괜찮나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을 해보면 아마 다른 학생들은 아직까지 아마 그 컨퍼런스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 연재는 이제 토픽은 했는데 그 뒤편에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가지고 막 이렇게 클리닝하고 이런 작업을 많이 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프로그래밍 위주로 갈 거라 가지고 이제 줌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장점은 이렇게 녹화를 해놓고 유튜브에 올려놓고 만약에 내가 혹시 이번에 못 가거나 아니면 같이 있긴 했는데 조금 지나서 이제 까먹었던 부분을 기억할 수가 훨씬 효율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고 그 같이 모여서 하게 되면 조금 더 그 용이 편하게 이제 물어보고 뭐 이런 거는 될 수 있는데 저도 필요에 따라서는 뭐 오프라인도 괜찮고 한데 가능하면 이게 누적적으로 이렇게 쭉 모여져 가지고 내용들을 빠짐없이 줌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이제 내가 스킵했던 거 지금은 또 아마 엄리얼 학생들은 제가 뭐 계속 이거 오픈해 놓을 거니까 졸업하고 나서도 혹시 내가 이때 했던 게 기억 안 나면 들어가서 보고 뭐 이렇게 그 줌으로 해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리마인드 하기는 훨씬 더 쉬울 수는 있어요. 다만 뭐 오프라인으로 봤을 때 좀 더 친근하게 빨리 배울 수 있는 면도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필요에 따라서는 좀 섞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가능하면 줌으로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싶기는 해요. 연재 학생 왜 오프라인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때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더 쉽게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오프라인 좋을 것 같아 그 생각을 면도 했는데, 있죠. 그 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리얼이 되게 안 친하거나 되게 서먹서먹하거나 이제 막 부끄럽거나 이런 거면 아, 쟤는 잘하는데 나는 왜 이랬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은 뭐 조금 잘하고 조금 더 빨리 이게 프로그래밍 머리가 조금 예를 들어서 뭐 R 프로그램을 다뤄봤다. 다뤄봤으면 분명히 더 빨라요. 그건 제가 확신해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뭘 다른 걸 다뤄봤으면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비슷하게 빠르게 접근하는 처음 이런 걸 봤다고 하면 조금 느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느리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진짜 고등학교까지는 뭔가 그 교사가 언제까지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 시간까지 못하면 이제 약간 좀 그 수준이 낮고 뭐 성적이 낮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다들 성인이에요. 대학생들이고. 지금부터는 본인이 본인의 프로세스를 가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내가 조금 그 부분이 약하다고 싶으면 만약에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는 게 맞다, 필요하다. 그럼 천천히 가는 거예요.
내 영어 무지하게 싫어하지만 안 하는 거하고 천천히 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엄청 싫어하긴 하지만 매일 뭐 그 문장 몇 개씩을 외우겠다. 천천히 그냥 가. 나는 도저히 안 되니까 뭐 그 한 개씩 한 문장씩만 외우겠다. 뭐 한 문장씩 외우는 거예요. 문장조차도 안 되면 단어를 외우고 그거는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능력이 있고 그거를 시간 내에 해내는 것 자체로 특히 암기를 잘하는 학생이 똑똑한 학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지되어 왔는데 잘못된 교육 방식인 거고 학생들마다 자기의 장점과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속도의 문제지. 그러니까 속도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안 하는 게 안 해서 결과적으로 못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충분히 다들 다 할 수 있는 거고 어려운 부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안 했던 부분을 본인들이 좀 채워갈 수 있는 시간으로 특히 이 파이썬이 됐던 뭐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파이썬은 그러니까 언어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부끄러워 안 하고 중간에 스킵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스탑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영이가 오늘 가르친다. 그러면 중간에 뭐 계속 너무 뒤에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이거를 진도를 나간다. 그러면 스탑 시켜야 돼요. 스탑 시키고 이거 너무 지금 힘들어서 지금 요 부분 모르겠다. 그리고 코드 이때까지 했던 거 좀 공유해 달라. 그러면 뭐 그냥 뭐 그 뭐지? 카톡 같은 걸로 그냥 공유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본인 그대로 긁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뭐 그다음 내가 빠졌던 부분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오프라인으로 하더라도 카톡 같은 거 깔아놓고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왜냐면 코드들을 쉐어해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그거는 그리고 온라인이 또 하나는 지금은 그래도 다들 강릉에 있잖아요. 근데 방학 때문에 다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뭐 수도권으로도 가고. 그래서 한번 해보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좀 본인이 부족하다 싶으면 따로 그 강의했다는 사람한테 다시 시간을 내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하면 그리고 웬만하면 인터넷 찾아보면 또 다 있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다만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기본 개념이 잡혀져 있냐 안 되어 있냐. 예를 들어서 뭐 CAD 수업 아직 안 해봤죠. CAD 수업 같은 경우 GIS 하니까 아마 쉽게 이제 이해할 건데 그 그 레이어 개념들을 잡고 있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어 개념 자체가 없으면 이제 이게 뭐지? 뭐 이런 게 생기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R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프레임이 뭐 R로 돌아가는 게 있고 R 뭐 어찌됐든 뭐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으로 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인터넷에 찾으면 돼요. 뭐 네이버를 찾던 구글을 찾던 찾아가면서 할 수 있을 정도 그걸 일단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꾸 네. 끊어서 미안합니다. 네. 계속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말고사 끝나면은 방학에 또 어학연수를 가거나 또 개인 스케줄이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그 문법 그거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달 동안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마워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썬이나 이게 누군가 학생들이 이제 또 하나는 연재학생 잘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이제 대학생이긴 하잖아요, 다들. 그리고 이게 동아리 비슷하게 지금 이제 같이 쉐어하면서 티치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데 누군가 한 명이 이제 큰 로드를 갖고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고 나는 배우겠다. 이게 아마 고등학교 졸업한 특히 대학교 1학년 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익숙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고 난 배우는 거고 뭐 선생님이 알아서 가르치는 거지. 근데 지금 이런 동아리 활동은 여러분이 스스로 그거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 일주일에 2번씩도 좋은데 다른 거 다 하면서 본인이 그전 거까지 커버하면서
빠르게 일주일에 2번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거냐라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까 말했던 기본적인 개념 있잖아요. 기본적인 개념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한두 시간이면 기본적인 개념은 그러니까 GIS 써봤죠. GIS의 기본적인 프레임이 새로운 툴, 뭐 새로운 거 이렇게 해본다고 해서 초반에 배웠던 것만 알면 뭐 새로운 거 있으면 인터넷 찾아보면 대강 해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제일 처음 배우는 내용이 가장 사실 중요한 거고 그걸 알면 뒷부분에 나오는 명령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재 학생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걸 빠르게 한 달 안에 싹 다 배우고 이제 내가 뭐 어학 연수도 가고 하면 좋겠지만 근데 그렇게 이게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빠르게 들어왔던 지식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빨리 나가요. 천천히 계속 반복해서 내가 뭐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나는 천천히 매일 하나씩 외우겠다. 그렇게 외웠던 사람은 그 영어가 훨씬 더 오래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재 학생의 욕망과 의도는 아는데 보통은 이게 조금 지나면 이게 엎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지가 좋은데 처음에 하다가 또 금방 엎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급하게 가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재 학생한테 일주일에 2시간 가르쳐 보라고 하면 생각만큼 왜냐면 일주일에 2번을 하려면 학생들이 쭉 돌아가서 금방 또 연재 학생한테 또 돌아올걸요. 그래서 뭐 다른 과제 하면서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처음에 기본적인 프레임을 조금 탄탄하게 잡아놓고 그다음 천천히 그걸 가보면 뭐 예를 들어 어학연수 갔더라도 이제 지금 뭐 그거야 어학연수 갔으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 참여 못 하더라도 거기 한 달, 2달 가는 거잖아요. 가서 열심히 어학연수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는 동안도 심심할 때 한 번씩 들어와서 같은 업무열이니까 뭐 하는지 한번 보고 돌아오면 이거 빨리 따라와야 되겠네. 특히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더 이게 줌이 더 유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해요. 미안해요. 그 연재 학생이 말하는 것마다 제가 반박하는 것 같아서 제가 미안하긴 한데 아닙니다. 좋아요. 나 그 좋은 질문들이 어. 음, 세미도 의견 내렸었는데 아까 먼저 말씀 중이라 하셔서 그러니까 세미는 줌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약간 이제 강의를 이제 서로가 이제 준비해서 올리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미팅을 따로 가져서 학생들마다 안 되면 봐주고 이런 거를 오프라인으로 좀 실습도 같이 병행하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제가 준비를 조금이긴 하지만 조금 해왔거든요. 음.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따라올 수 있는지가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다른 분 의견 들어볼까요? 진아도 혹시 의견 내줄 수 있을까? 네, 그, 저는 하게 되는 건 좋은데, 그럼 만약에 음, 앱을 만들게 음, 된다면,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음, 예전에,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약간 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시설이 음, 갖추어진 그런 곳을 알려주는 앱이 있었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저희 학교 근처 음, 주변만이라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음. 되게 좋은 의견인데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 되게 네, 네. 음, 앞에서 활동에 대한 얘기는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음.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일단은 앱을 그냥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앱 중에서도 그냥 진짜 있는 코드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해서 컨텐츠만 장착해서 나온 앱들이 꽤 되고 스킨 예쁘게 입힌다든지 그래서 만드는 데는 봐봐야겠지만 복붙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컨텐츠를 뭘 탑재하냐가 진짜 나중에 되면 중요한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 음, 오케이. 일단은 앱 개발 가는 데까지 복붙으로라도 혹은 약간 러프하게라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진화 이야기한 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 이야기 듣고 그렇게 진행을 세부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 혹시 하나만 여쭤봐도 되나요? 그러면 음, 파이썬에 대해서 교재를 따로 구매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런 독학으로? 거는 그런 건 아니고 나도 지금 오늘 강의하는 게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이제 내가 스스로 다 체화하고 그리고 문제 같은 거 풀어보면서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이제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유튜브로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내가 어디서 배웠는지 이런 것도 다 공유를 해줄 거고 문제 사이트도 공유를 해줄 거라서 이제 준비해올 때 그리고 따라올 때 그거 보면서 준비를 하거나 따라오면 됩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이야기 해주려고 그랬는데 말해줘서 고맙고요. 더 있을까, 진아? 괜찮겠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원경이는 이게 있을까? 지금 트라이 쪽에서도 그 파이썬 스터디를 예전에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는 뭐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이런 것도 말해줄 수 있을까? 트라이에서는 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음, 저희가 원하는 그런 코드를 구글링을 해서 그러니까 일단 그냥 몰라도 일단 따라하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 대부분 어, 학생들이 기초가 이렇게 탄탄한 편이 아니어서 음, 그런 식으로 파이썬을 공부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러니까 원데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누가 한 파트 담당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음, 자기도 혼자서 공부하는 그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남을 또 음, 설명할 때 공부를 한 번 더 하게 되니까 그치. 1차적으로 일단 나 자신은 한 코드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니까 되게 그치. 좋은 것 같아요. 그게 포인트라서 이런 식으로 스터디 운영하는 거고, 왜냐면 실력도 일단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맞아요. 어, 괜찮은 것 같아. 원경이 네네. 생각에는. 그리고 되게 음, 중요한 게 이거 하나 똑바로 해놓으면 이제 공모전 나갈 수 있는 게 되게 생각보다 범위가 엄청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하는 것도 있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원초적으로 되게 뭔가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약간 조금 음, 되게 크게 보면 2학년, 3학년 됐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가 활동하고 싶을 때 가장 잘 음,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 같아요. 그냥 파이썬이랑 음, R이든지 뭐든지 하나만 제대로 할 줄 알면 좋을 것 어, 같고 그다음에 진아님이 말씀해준 것처럼 뭐 이제 뭐 지도에 이런 거 표시하는 것도 컨텐츠 상으로 되게 좋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도 있었고 뭐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도 음, 강원도 내나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뭐 청년 음, 행복주택 이런 것도 표시해서 한다고 하면 음, 그 대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월세나 전세 봤을 때 솔직히 많이 비싸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강릉이 대부분에 비해 음, 가지고. 네, 이런 걸 조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있지만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제 동아리에서 이런 걸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보면 이게 오히려 더 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원경이 감사합니다. 또 상 받지 않았나? 이번에 공모전 큰 거 나와가지고 축하하고. 사실 원경이나 이제 그 트나이에서 이게 상 받은 거 보고 우리도 이제 이 R이나 이런 파이썬을 이게 사실 이제 그 논문하면서 많이 디벨롭 되잖아. 그 능력이. 그걸 이제 네, 맞아요. 다른 데 써서 이제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는데 좀 우리도 집중해보자 해서 뭐 파이썬도 같이 하면서 어, 다음 학기 때는 좀 공격적으로 공모전을 같이 나가는 동아리를 운영하려고 했거든요. 원경이 덕분에. 혹시 어, 오늘 이제 그 트라이에서 했던 그 공모전이 어떤 건지 간단히라도 저는 아예 그러니까 은경이가 그 공모전에서 수상한 건 알고 있는데 그 걔가 네네. 어떤 걸 한 건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제 공모전을 나갈 팀 따로 뭐 스터디 그 도로 기사 자격증 그런 거 할 팀 따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공모전을 찾던 중에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 참여하는 공모전 아이디어 공모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안에서 이한 선배님이랑 그다음에 오관용 선배님이 이제 같이 주를 이제 메인으로 이뤄 주셨고 저는 거기 이제 아이디어랑 같이 덧붙여서 최소 그러니까 친환경적이게 어떻게 하면 이동 수단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플랫폼 서비스를 또 어떻게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파이썬을 이용해 가지고 개발을 해서 이제 이렇게 제안서를 냈던 공모전이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공모전. 그래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없나? 그래서 어떤 아웃풋이 나온 거예요? 일단 저희가 솔직히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참여하는 거에 의의를 두자라고 하고 참여를 하게 된 거고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막 코드를 막 저희가 새롭게 막 개발한 건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그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어떻게 해서 그 최소 탄소 배출량 계수식을 이용해 가지고 최단 경로 빼고 최소 탄소 배출 계수식을 이용해 가지고 그 경로를 다시 탐색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 서비스를 개발을 해봤는데 사실 원래 기존에 그런 비슷한 플랫폼이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특색 있게 갈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차종을 선정을 하게 됐어요. 제일 많이 배출되는 게 아마도 화물차일 확률이 높고 무게도 역시 화물차가 더 많이 나가게 되니까 화물차 배출량도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저희는 공략을 해보았고 그 공략이 좀 통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플랫폼 회사에서 자기네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는 거였는데 그 아이디어가 먹힌 것 같고 또 대회에 나갈 때 단순하게 제안서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5분 정도의 피칭을 같이 함께 제출을 했거든요. 그게 오히려 저희는 가산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파이썬의 장점이 특히 그 교통 쪽, 그러니까 파이썬 장점 중에 하나가 시뮬레이션 쪽에 여러 이제 툴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진짜 시뮬레이션 관련된 이미 개발되어 있는 프레임이 이미 많이 있는데 그래서 교통하시는 분들이 또 자기들한테 맞춰서 그걸 계속 또 제가 알기로는 이미 또 많이 패키지를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원경희 학생이 말했던 뭐 최단 경로 알고리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뭐 거리 기준이거나 뭐 그런 것들일 텐데 다른 기준으로 조금 이제 수정을 하면 그 자체가 아이디어로 쓸 수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R이 아까 강점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게 현실적인 거를 이제 찾는 거, 그 팩트 파인딩 쪽에 좀 강점이 있다고 하면 그 파이썬의 또 장점은 이미 그런 알고리즘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실제 생활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게 아마 이렇게 한번 보여주기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이번에 혹시 그 이태원 사태 나면서 그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TV에 나와서 보면 사람들 동그라미로 다 표현해가지고 이쪽 편하고 이쪽 편 몇 명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충돌이 얼마나 일어나고 그런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무슨 어느 네, 학교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기계과 교수였는데 그거 엄청 많이 쓰는 교통에서 사실 제일 많이 쓰는 시뮬레이션 모델이에요. 그래서 A 지역하고 B 지역하고 교통 수량이 있는데 그게 이쪽 편하고 저쪽 편에서 그건 되게 단순한 거잖아요. 이태원이라는 건 되게 단순한 여기 사각형 이쪽인데 사실 교통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 도로 체계가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고 이쪽 편에서 몇 명이 출발하고 뭐 여기서 전체가 몇 명이 들어가면 교통이 얼마나 혼잡해지고 이거를 제가 갑자기 시뮬레이션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최근에 그게 되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하철 같은 경우에 지하철의 복잡도가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뭐 예를 들어 그 입구가 지금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쪽에서 몇 명 들어가고 저쪽에서 몇 명 들어가고 그러면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강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플래닝의 강점이 사실 그 일단은 우리가 왜 그 팩트 파인딩을 하는지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팩트 파인딩을 논문을 쓰고 팩트 파인딩을 하는지는 실제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과거 정보를 가지고 이럴 거야, 이런 행태가 있어를 확인하는 게 되는 거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는 이제 만약에 조건들이 바뀐다고 했을 때 그때 향후에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를 예측해 보는 거긴 해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포커싱을 앱을 만드는 것 쪽으로 저는 좋아요. 듀를 딱 잡아놓고 이제 그 시점까지 그 진아가 이야기한 거가 됐던 원경이가 이야기한 게 뭐 행복주택이 됐던 뭐 장애인이 됐던 좋아요. 그런 토픽을 좀 정해놓고 그걸 위해서 앱을 만드는 걸로 가고 뭐든 만들어 보면 분명히 부족한 면이 생겨요. 그 부족한 면을 향후에 계속 또 업데이트하고 뭐 그런 게 나중에 예를 들어 특정한 명칭으로 앱을 만들면 이게 나중에 뭐 그 자소서 쓰거나 하면서 그걸 보여주고 이제 이러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건데 향후에 이런 쪽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도 있고 뭐 이러이런 점을 뭐 개선했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기회들이 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두 개가 사실 상보적이긴 해요. 진짜 파이썬 쪽하고 R 쪽이 두 개가 다른 관점에서 두 개가 계속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다른 장점을 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R은 R대로 파이썬대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네, 아무튼 원경이 되게 축하하고 진짜로 원경이 상 받은 거 보고 이제 방향을 그렇게 우리도 공격적으로 해봤고 왜냐면 우리 학생들 이제 논문하고 이러면 데이터 클리닝이나 이런 데이터 자르는 게 되게 강력한데 너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무 인력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김현경 선생님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지금 네. 듣고 있는 수업 중에 교통과 관련된 수업이 하나 있어요. 김대진 교수님 수업이고, 거기 일부로 이제 파이썬을 지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코딩이 비슷해요. R하고 비슷해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 가지를 다 익히면 진짜 되게 강력한 툴로서 뭘 하던, 논문을 하던, 나중에 자기 다른 과제를 하던, 뭐 업무에 활용하는데 당연히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앞에서 다른 학생들 얘기하셨던 거하고 예,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앱을 개발한다 하면 아까 그 진아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뭐 지역의 문제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뭐 개선 혹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고 더군다나 이걸 공모전에 이걸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공모전을 생각한다면 더더군다나 그런 지역 사회 문제 해결형으로 좀 접근을 이렇게 좀 좁혀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안에서 뭐 다 같이 지금 서로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시작과 끝에 대한 좀 명확한 비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스터디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좀 하다가 서로 좀 우왕좌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자 또 좋지만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단계별로 뭐 일단 1단계에서는 어디까지 진도를 나간다 해서 뭐 목차라도 좀 뽑아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 단계에 뭐 이렇게 좀 약간 커리큘럼, 뭐 스케줄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시작을 할
수 있으면 각자 스케줄 뽑기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자기가 뭘 하는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들 비슷비슷하나요? 인영이 학생도 파이썬은 이렇게 막 능숙하거나 뭐 이렇지는 않은 거예요? 네, 이틀 전인가 처음 유튜브로 공부를 저도 네, 방금 깔았습니다. 파이썬 노트북에. 네. 우리 과에서 조금 다룬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 좀 조언을 얻어보는 것도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그래서 마이크. 제가 알기로는 원경이가 있고, 원경이가 어쨌든 그 수업, 그 김대진 교수님하고 하면서 파이썬을 다뤄보긴 했죠, 조금. 다뤄봤던 것 같고, 또 누구였지? 오늘 안 왔는데? 수빈이. 수빈이. 수빈이가 원래 그 예전 학교에 있을 때도 이런 코드 다루고 막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김대진 교수님 수업도 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좀 그거 초반 리드를 안 그래도 오늘 오면 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안 왔네요. 그렇긴 한데 원경이하고 이제 수빈이하고가 약간 초반 아니 인영이하고 세 명이서 좀 리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아까 김영희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 스케줄은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앱을 언제 정도까지 만들 거다, 백캐스팅으로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1차적인 앱을 언제쯤 정도까지 만들 거다라고 잡아놓고, 그래서 1단계를 어쨌든 앱을 일단 구동시켜서 만들어 보는 것까지를 하고, 해보면 분명히 되게 부족한 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게 제가 알기로 막 엄청 복잡하지 않아요. 카피 페이스트로 갈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럴 네, 거죠. 맞습니다. 어차피 네네. 그렇게 갈 거라 가지고, 다만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원경이가 배웠던 뭐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어디에서 주로 쓰고 있고, 펜다스뿐만 아니라 특히 뭐 교통 관련된 그 프로시저들이 어떤 게 있고, 또 그 얼번 분야도 되게 많아요. 얼번 시뮬레이션 관련된 그 프로시저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뭐 그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아까 진아가 말했던 것들, 아니면 뭐 원경이가 말했던 어떤 목표점, 같이 주제를 좀 잡는 작업은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를 할 건지, 그랬을 때 뭐 성능이 얼마나 나오게 할 건지, 단순히 그냥 뭐 앱 그냥 그 지도 띄워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진아가 말했던 것처럼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정보만 집어넣으면 끝날 문제니까, 뭐 그거 자체로 1차적인 거의 성과로 볼 건지, 아니면 원경이가 한 것처럼 어쨌든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뭔가 인포메이션들을 몇 개를 주면 그걸 그 값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이 나올 수 있는 데까지 갈 건지, 뭐 이런 아마 방금 말했던 거는 조금 더 어드밴스드 버전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케줄을 좀 잡아가지고 하는 것도 한번 해보면 별게 아니구나. 다른 거 그냥 이렇게, 제 기억에 예전에 홈페이지 HTTP 가지고 홈페이지 만들고 뭐 이런 거,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안에 뭐 띄우고 이런 거 제가 대학교 때 해봤던 것 같은데, 초반에는 어차피 다 코드로 되어 있거든요. HTTP도 그 안에 다 코드로 헤드 쪽하고 바디 쪽하고 나눠가지고 전부 다 기본적인 프레임은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배워보고, 다만 그 스케줄을 인영이나 원경이나 수빈이나가 같이 조금 그래도 고민을 먼저 좀 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 하자, 언제까지 뭘 하자를 정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도 사실 이게 고민이라 가지고, 일단 저희 어느 정도 스터디 진행하면서 저 유튜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커리큘럼을 유튜브대로 따라하면서 그냥 다시 보면서 이제 다시 학습할 수 있게 유튜브에 있는 분량 한 30분 정도를
한번 미팅할 때 이렇게 가르치도록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하는 거 보고 이제 추후에 또 다시 결정을 일단 하려고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말씀드릴 건 다 한 것 같고 실습 해보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을까요? 한번 해봅시다. 그럼 네, 그럼 은경이 혹시 뭐 이야기할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초적으로 어떻게 이제 응용되는지를 이제 감을 잡는 과정인 거죠. 이제 저희가 지금 어, 하려는 실습 과정이.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앱 개발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카피 앤 페이스트라 복붙하면 지도 불러오는 거 끝일 텐데 근데 네네. 이제 기본적인 문법은 저희가 알아야 보고 뭔지 아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지금 학습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기본적인 문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화면은 공유해놨어요. 그 같이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다들 그럼 일단은 여기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아보세요. 없으신 분들 저도 포함해서 아마 없을 터인데 여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실 수 있어요. 다운로드 받으시고 다들 링크 들어가시나요? 이거 채팅. 안 되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이거 여기 이제 셋업 있는데 저는 지금 설치를 해놔서 이렇게 뜨는데 여기 쪽에 그 셋업 버튼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클릭 하시면 설치가 될 겁니다. 일단 설치 다 되시면 저거 채팅 보내주세요. 저거 다운로드 파이썬 누르면 되나요? 네네, 이거 눌러서 네. 다운받아서 여기 이제 셋업 버튼 나올 거거든요. 그 셋업 버튼 눌러서 깔면 됩니다. 그것까진 나오나요? 전 다 깔아놨습니다. 오, 그러면 경훈이 안녕하세요. 그 원경이도 깔려 있고 진아 혹시 자리 있어? 시간 있나요? 진아. 음, 네, 자리에 있는데 지금 상황이 카메라를 못 켤 것 같아서. 따라오기만 하면 되니까 네네, 마이크는 깔고 있어요. 깔고 있어? 다 깔아지면은 채팅 남겨주세요. 이미 깔려 있는 분들은 김연경 선생님하고 원경이랑 다 깔려 있을 거고. 연재 혹시 아직도 깔고 있어? 다 깔았어요. 오케이. 진화만 되면 넘어가도록 네네, 다 할게요. 깔았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 윈도우 창 누르면은 P에 파이썬이라는 항목이 생겼을 거예요. 그 파이썬이라는 항목에 같이 들어가 봅시다. 여기 들어가면은 IDLE라는 게 있어요. 여기 한번 클릭을 해봅시다. 오케이, 인성이. 안 되면은 끊고 해주세요. 이게 여기까지는 다 되셨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R도 그냥 기본적인 R이 있고 R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뭐 이거는 약간 R 스튜디오 같은 느낌입니다. 약간은.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은 여기 우리 가장 먼저 배워볼 거는 프린트라는 함수인데 지금 화면 안 떠요. 지금 공유가 안 되고 있네요. 크롬 화면 떠 있는데. 아, 아씨. 지금 나오나요? 네. 음. 가장 먼저 배워볼 거는 아주 기초적인 프린트라는 함수인데, 그러니까 프린트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출력을 하는 함수인데 바로 앞에다가 띄워주는 함수고,
여기다가 보시면 우리는 먼저 A라는 걸 나오게 출력을 해볼 거예요. 이제 A라고 이제 A라는 문자를 출력하려고 하는데 그냥 A라고 넣으면 출력이 안 되고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A라고 나오죠. 근데 만약에 그럼 그냥 프린트 A라고 치면 따옴표를 안 붙이고 어떻게 되냐? 이렇게 오류가 떠요. 왜 오류가 뜨냐? 이게 따옴표는 이 문자를 출력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자를 출력한 건데 따옴표 없이 그냥 A만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변수를 지금 출력하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A라는 변수 저희가 지금 설정을 안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력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A라는 변수를 이 R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하고. 그래서 이 큰 A라는 변수를 10이라고 줘볼게요. 그러면 A는 이제 10이라는 변수가 생겼죠. 그러면 이제 프린트 A에서 그러면 이 A라는 변수를 출력하라 라고 하면은 10이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문자를 띄우는 거는 쌍따옴표나 혹은 따옴표 쓰시면 되고요. 쌍따옴표에서 A 이렇게 출력하는 걸로 하면 이제 A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옴표 없는 A는 변수, 따옴표 없는 이런 문자는 변수고 따옴표 있는 거는 문자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줄 한 줄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를 한 번에 구동시킬 수 있는 거를 하려고 하는데 뉴 파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뉴 파일을 선택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창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여러 가지 명령을 한꺼번에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A 이렇게 먼저 해놓고 아까랑 똑같죠? 그리고 이번엔 프린트 B까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를 구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처럼 이건 엔터를 치면 그걸 말씀 안 되는데 엔터 치면은 다음으로 다 넘어가지거든요. 네, 엔터를 치면 다음으로 넘어가지는데 얘는 엔터를 치면 이제 다음 줄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구동을 어떻게 하냐? 이제 런에 들어가서 런 모듈 이거를 눌러주면 되는데 단축키가 F5입니다. 그래서 F5를 눌러줬는데 이게 저장이 되어 있어야 구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파일 경로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만들게요. 네, 그럼 이렇게 저장이 됐고, 그래서 구동을 했더니 A랑 B라는 이 문자가 출력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드릴 게 이 프린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런 문자를 출력할 때 이 따옴표를 써도 되고 그리고 쌍따옴표 그러니까 이거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정식적으로는 이거 두 개를 쓸 수 있는데 그럼 왜 두 개 쓰냐라는 거를 한번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봐보시면 예를 들면은 이런 글 있잖아요. 뭐 인형스 뭐 하우스. 그럼 여기에는 이런 문자를 출력하고 싶은데 여기에는 지금 이미 어포스트로피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 변수를 이 문자를 작은 따옴표 그러니까 그냥 따옴표로 이렇게 출력을 하려고 하면 출력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출력하고 싶은 문자 안쪽에 이렇게 따옴표가 있다면 따옴표를 써야 됩니다. 양쪽에다. 그렇게 해서 구동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따옴표가 있는 문자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까지는 다들 따라오셨을까요? 연재 원경이는 잘하니까 그렇지만은 연재는 괜찮을까요? 구동하는 거 다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오케이. 일단 이 그냥 기본적인 화면에서 뭔가 이제 연재가 치고 싶으면 엔터를 누르면 구동이 되고요. 근데 아까 이렇게 한 번에 하는 창에서 구동을 하려면 런에 들어가서 런 모듈 이거를 눌러주면 되는데 단축키가 F5입니다. F5를 눌러주면
다 구동이 이렇게 돼요. 됐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수를 만드는 거, 이거 아래서도 똑같은데, 뭐 A는 10이다 이렇게 변수를 만들 수 있고요. B는 5다 이렇게 변수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개 A, B를 더한 값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 따옴표 없이 써줘야 됩니다. 변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했던 A 플러스 B 변수에 대한 합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이렇게까지 변수 만드는 것까지 배웠고, 그리고 이런 쌍따옴표와 따옴표, 이게 왜 이게 두 개를 같이 쓰고 어떤 경우에 쓰게 되고 이런 것까지 배웠고요. 그리고 다음은 주석인데, 아래서도 주석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약간 참고할 만한 거, 그런데 이제 코드로는 읽히면 안 되는. 하지만 눈으로 보고 이게 뭔 코드인지 알고 싶을 때 그냥 여기다가 뭐더라 이렇게 써버리면, 구동을 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행이 안 되기 위해 주석이라는 세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샵을 누르면 주석 처리가 돼서 안 읽힙니다. 눈으로 보이기는 보이지만 읽히지는 않게 되고, 그래서 이 상태로 구동이 되면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게 샵입니다. 샵을 부르면 이렇게 빨갛게 되고, 눈으로는 읽히지만 코드로 구동은 안 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함수를, 이건 또 이제 응용입니다. 프린트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하나씩만 계속 출력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를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출력할 때는 일단 A라는 거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콤마를 찍습니다. 콤마를 찍고, 그 다음에 다음 입력할 거. 문자를 계속 출력할 거니까 이게 따옴표를 붙이는 거고요. 그다음 콤마 찍고 C 이렇게 따옴표를 붙이고, 이렇게 되면은 A, B, C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봐보면 A, B, C 사이에 지금 약간 빈칸,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빈칸이 되어 있는데 보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띄어쓰기를 없애고 싶다 할 때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 콤마 있죠? 이 콤마를 지워주게 되면, 봐보시면 불러야 안 되지? 네, 지금 빈칸이 없어졌죠. 빈칸 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자들을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고, 이 방법이 아니라면 콤마를 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빈칸을 없애고 싶거나 빈칸 대신에 예를 들면 이렇게 끊고 싶어요. 이렇게 다른 문자로 끊고 싶으면 SEP라는 separate라는 걸 쓰면 되는데, separate는 뭘로 하지? 이렇게 지금 separate가 분리인데, 이 분리되는 사이를 공백을 안 두겠다, 완전 붙이겠다라는 의미고, 이걸 이제 구동을 시켜보면은 붙어 있게 되죠. 봐보면. 근데 이런 방법 말고 확실하게 보이게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010 전화번호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보통 010-555-4444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띄어져 있는 거 사이에다가 분리된 거 separate를 이 이 짝대기로 지금 나눠주겠다라고 지금 명령한 거고, 이거를 실행시켜 보면은 010-555-4444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 교통 프로그래밍 수업 들을 때 파이썬이 아니라 파이썬으로 배웠는데
그거 하면은 그 예. 과정이 직관적으로 다 보여서 마음이 아, 편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함수도 다운받아서 쓸 수 있어서. 그러니까 자동 완성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막 이렇게 아니, 해가지고. 지금은 저 이거 조그만한 창에 이렇게 쳐서 아, 나오잖아요. 네네. 그거 말고 파이썬으로 하면은 주피터. 더 내용이 다 보여요. 음, 맞아요. 그리고 프린트 그 배울 때는 저희도 주피터 처음에 써서 배웠어요. 아, 네. 주피터로. 그 그걸로 다음에는 해야 되구나. 원경 어떻게 생각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걸로 하면 이게 가독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런을 운영을 하고 또 저장하고 이렇게 방식이 되는 거잖아요. 응, 응, 근데 응. 선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앱을 사용하면 저희가 과정을 보고 또 그 안에서 틀린 게 오류가 뜨면 어디서 틀렸는지 다시 고쳐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코드를 또 음, 따와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이제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음, 이제 파이썬 그 자체를 이용하면 이게 약간 그러니까 입력되는 창 하나, 그다음에 실행되는 창이 이렇게 두 개밖에 뜨니까 이게 솔직히 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초반에 이걸로 약간 입문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좋아요. 좋은데 아마 첫 수업으로는 인영이가 해주는 이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아는 게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R 같은 경우도 실제 R 자체가 구동되는 건 얘랑 똑같아요. 파이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안에도 멘부장이 있고 그걸로 그냥 다 구동이 다 돼요. 다 되는데 뭐 그러니까 이걸 요런 그 프로세스를 한번 해보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구나를 알고 가는 거하고 뭐 그 장단이 있겠죠. 그냥 바로 넘어가도 되는데 사실 실제로는 걔가 얘를 불러오는 방식이에요. 똑같은 건데 R도 왜 R 스크립트 R 스튜디오 있잖아요. R 스튜디오. R 스튜디오는 R 프로그램이 R 스튜디오가 불러오는 방식이에요. 근데 R 같은 경우는 R 스튜디오가 워낙 강력해가지고 그냥 걔가 통일을 했어. 다른 음, R을 구동할 수 있는 다른 툴들이 있을 수 있는데 R 스튜디오가 그냥 그 시장을 그냥 먹었기 때문에 그 R 스튜디오 또 업데이트도 워낙 빠르게 하고 있어서 그냥 된 건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쓰는 사람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아나콘다가 더 좋고 아니면 나는 구글에서 나오는 뭐가 더 좋고 그 장단점들이 다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이 학생 이야기한 뭐였죠?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게 제가 파이참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 장점은 자동 완성 기능이긴 해요. 근데 그 자동 완성 기능이 예를 들어 R 스크립트 같은 경우도 자동 완성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PR만 치면 프린트인지 서제스션을 밑에 쭉쭉쭉 해주잖아요. PR로 시작된 여러 프로그램들 뭐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고 처음 했을 때 그게 장점이 되긴 하는데 다른 또 툴들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못 쓰는 장단점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좋아요. 그래서 성경이 학생 말대로 뭐 어차피 김대인 교수도 그걸 쓰고 있고 학생들이 그게 익숙하면 그쪽으로 가다가 뭐 다른 쪽으로 바꿔도 좋고 근데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 특히 파이썬은 그래서 아마 인영이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 상에서 수업을 들으니까 유튜브에서 그 툴로 안 쓸 수도 있어요. 뒤에 가면 음,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아마 근데 음, 구동은 거의 비슷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이야기하는 가져오는 그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은 똑같아요. 그것 또한 왜냐하면 여기서도 라이브러리 똑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다른 데서 작성했던 걸 가지고 오거나 하는 게 그 외부 프로그램이 아예 그 프로시저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얘가 갖고 오는 방식인데 좀 도와주는 방식이에요. 뭐가 더 편한지는 뭐 상황에 따라 쓰면 되는데 좋아요. 그 성형학생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인영이가 됐던 원경이가 됐던 원경이가 더 익숙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커버해줘요. 해주면서 그렇게 써보죠 뭐 일단은 그 자동 완성도 되고 하니까 뭐 근데 성경학생 잘 이야기해 줬어요. 고마워요. 다음에는 그것도 제가 준비해 오겠습니다. 약간
어, 일단은 저는 이걸로 준비를 오늘 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선에서 일단은 조금만 더 하면은 끝나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해를 어떻게 하시면 편하냐면 지금 A, B, C 이렇게 문자가 있는데 A 띄고 빈칸 이렇게 띄고 B 빈칸 C잖아요. 빈칸 대신에 분리를 뭐 다른 걸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빈칸 대신에 지금 보면은 이 다시가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고 문제가 쉽기 때문에 빠르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다음은 인풋 함수인데 아까 이런 지금 프린트는 그냥 결과만 보여주고 제가 뭐 여기서 지금 제가 키보드 입력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죠. 그래서 리턴 값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보여주기만 출력만 해주는 건데 인풋이라는 거는 이제 리턴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함수를 먼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만약 인풋을 하고 구동을 하게 되면 이름을 입력해줘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름을 이제 아까는 여기다가 뭐 아무런 글씨를 쓸 수가 없었는데 여기 인풋이라고 쓴 데에는 이렇게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턴 값에다가 글씨를 쓸 수가 있고 이렇게 뭐 인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변수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다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아까 이제 이름 input 여기다가 제가 그러니까 input이니까 여기다 넣는 게 제가 쓰는 게 name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인지 보여드리면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텐데 여기서 이름을 입력해서 이렇게 나오면 인형이라고 치면 변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저게 보여지지 않지만 name이라는 변수를 저희가 방금 만들었죠. 그래서 print name이라고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변수는 그 쌍따옴표나 따옴표 없이 그냥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구동을 시켜보면 인형 이렇게 변수가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print랑 input 이 개념을 설명드렸고 input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함수들이 리턴 값이라는 걸 갖는데 이제 print라는 건 리턴 값이 없고 input이라는 건 리턴 값을 가져서 여기다가 뭔가를 입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입력을 했을 때 뭔가 변수를 만들게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것까지 지금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 혹시 R 관련해서 써본 사람은 이 두 개 차이를 인영이가 오늘 이야기한 마지막 부분 저게 잘 설명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R 프로그램에 특정한 내용을 집어넣겠다고 하면 그냥 할당시켜가지고 그냥 만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왜 파이썬에서는 특정 변수를 할당시킬 때 인풋을 집어넣냐. 일단 기본적인 프레임 자체는 이거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러니까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면 저렇게 이제 이름을 입력해 주어라는 표시는 나오고 그 라벨은 저렇게 붙으면서 그 안에 인풋이 들어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드가 좀 더 길어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단순 팩트 파인딩 하는 데는 그냥 네임이 뭔지 이렇게 정해버리고 하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굳이 얘한테 질문을 이렇게 퀘스천을 하도록 안 해도 되죠. 근데 얘는 저렇게 하는 게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거기 포맷에 내가 임의로 그냥 뭔가 그 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팩트 파인딩 똑같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코드가 길어져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뒤에 이제 나중에 뭐 디버깅이나 이런 것들도 다 배우게 되겠지만 코드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포커싱하는 바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봐도 이 그 파이썬하고 R이 갖고 있는 그 그러니까 그 어떤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가 다르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R을 알고 있으면 모르면 넘어가면 돼요. 네, 그래서 약간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렸고, 더 설명을 할 게 있는데, 조금 머리 아플, 시작한 지 시간도 꽤 됐고 해서 조금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여기까지로 하고, 문제를 잠깐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게. 한 3분 정도면 다 풀 수 있는데, 잠시만요. 너무 빠르지는 않나요? 좀 빠르게 설명한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음, 자, 다들 그 제가 채팅으로 보낸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화면에 헬로 월드 문자열을 출력을 해보세요. 배운 거를 통해서. 다 되면은 문자 보내주세요. 오케이. 진아도 혹시 따라오고 있나요? 진아 마이크, 오케이.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고 제가, 해드리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어, 그 파이썬을 코드를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안 되면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separate.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나 이제 여러 가지 문자를 넣게 되면 그 문자와 문자 사이에, 그러니까 콤마를 넣은 사이사이에 빈칸이 생기게 되죠. 그 빈칸 대신에 어떤 문자를 바꿀 수 있게 해주는 separate라는 거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SEP였고요. 음, 연세 혹시 다 했어? 안 됐어? 진아는 현재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다 그 말려? SEP가 어, 큰, 작은 따옴표가 아닌가요? 작은 따옴표 쓰면 됩니다. 아, 네. 진화는 됐나요? 오케이. 연재도 됐을까? 이제 나중에 따라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 어이구. 아까 맨 처음에 헬로 월드는 그냥 단순하게 프린트 헬로 월드 해가지고 하면은 되는 거였고요. 쌍따옴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안에 이제 이렇게 따옴표가 있을 때는 바깥쪽에 쌍따옴표를 붙여야 된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제 제가 출력하고 싶은 그런 문자에 이렇게 쌍따옴표가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바깥쪽에 그냥 따옴표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 제가 설명을 못 드렸어요. 반대로 출력하려는 거 반대로 이제 바깥쪽에다가 싸주면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헬로월드 답은 이거였고,
그 삼성, SK 뭐 이런 거는 다 잘 하셨겠지만은 두 개만 하겠습니다. 자, LG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세퍼레이트 분리를 세미콜론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분리가 될 때 중간에 이 세미콜론으로 띄어쓰기 아니라 세미콜론으로 분리가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였고 준비한 게 사실 조금 더 있기는 한데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진행 방식이 어떠셨나요? 이대로 일단 가도 괜찮을지 이건 좀 묻고 싶어서 다음에 일단 다음 주에 한 번 더 제가 준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대로 그대로 준비를 해오면 될지 여러분들 일단 의견을 묻고 싶어서 그것만 빠르게 듣고 마치겠습니다. 연재 배우 처음 보여보는 사람 중요할 것 같아요. 연재랑 신아 이건 빨리 듣고 연재 어떻게 생각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신아는요? 네,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신아 다 따라왔어? 네, 그러면은 아까 저희 한 거 잊지 마시고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진도 다음 주에는 이것만 할 테니까 진도 나가는 거 보고 각각 어느 정도 분량으로 준비를 해오면 되고 그리고 며칠에 누가 준비를 맡을지까지 다음 주에 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좋았어요. 네. 아, 계속 네, 잘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네.